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창원시 진해구 석동정수장 깔따구 유충 피해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창원시는 신속한 해결을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모든 지역민들의 우려까지 더해져 불신을 더해가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현재 깔따구 유충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진해구를 지역구로 한 이혜련 창원시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이번 사태 창원시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하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 임희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먼저 짚어보죠. 계속해서 이 깔따구 유충 섞인 물이 가정으로 급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가 지난 7월 16일 토요일 자료입니다. 토요일 자료인데 토요일 자료를 일단 저희가 보면 제일 처음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었던 것이 한 7월 7일, 9일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7월 10일부터 정상적인 모니터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보면은 지금 창원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정수과정, 네. 정수과정에 대한 시설들, 그 다음에 정수지, 그 다음에 배수지,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수돗물로 공급되고 있는 가정. 근데 가정집은 이게 워낙에 검사하는 방법에서 물을 많이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집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옆에 상가나 학교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네. 여기를 상대로 해서 지금 한 37 군데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7월 10일 날 이거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한 13곳 정도에서 58마리.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모니터링 되어 오다가 최고 정점이 7월 13일 날 164마리에 18곳에서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7군데에서 50마리. 그러면 추세로 본다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로 보면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네. 이것을 저희가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지금 흑백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창원시의 대책이 일정 정도 먹히고 있다. 어.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옆에 이거는 지금 지점입니다. 네. 지점인데 이 지점을 보면은 지금 여기 16일 마지막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떨어졌는데 이거는 아마 어제거하고 오늘하고 네. 이 두 군데를 봐야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이 이 추세가 이어질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창원시에서 발표한 걸 보면 앞으로 대책이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창원시가 예측하는 게 한 2주입니다. 그럼 2주 동안은 우리 시민들이 제일 처음 깔따구가 발생했을 때 그 작은 개체이지만 나타났던 그 50개체 요 정도는 앞으로 추세가 지속된다.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창원시에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일단 유충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이긴 합니다만 가정에서도 깔따구가 발견이 됐다면서 신고를 한 가정도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이 깔따구 유출 수돗물이 발견된 지역이 진해구라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의 어떤 민원 전화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저희 이제 처음에는 발견된 지역에 계신 이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거의가 다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쪽에 대한 민원이 더 많고 발견됐다는 민원보다는 어떻게 그렇죠. 좀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냐. 왜 그러냐면 이게 유증이 발견되고 이렇게 하면 시원하게 연락하는 것보다 사실은 정수장에 연락하거나 네. 민원센터에다가 하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보면 저지대 바닷가 쪽 밑에 이런 쪽에
계신데 분들이 워낙에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토 작업을 통해서 네. 사실은 했습니다. 요거는 조치가 가능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또 이제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아.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네. 하는 그게 더 궁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환경단체와 정수장을 직접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직접 가보니까 정수장 상황 어땠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이제 터지고 나서 빨리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이제 그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문제 직접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환경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같이들 갔습니다. 네네. 가서 이제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가서 보면 그 정수장, 석동 정수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우리 이제 직원들분들과 기술자분들, 거기 소속돼 계신 분들이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시니까 저희가 뭔가 많은 거를 그분들한테 시간을 이렇게 뺏을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정말 아. 아깝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오히려 사태 수습에 굉장히 그렇죠. 바쁜 사태 수습에 분위기여서. 빨리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군들을 잡고 네네.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물어본다는 게 사실은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제 힘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되고 또 저희는 또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조치를 요구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때까지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위가 또 조성됐기 때문에 네. 또 특위에서 같이 이제 현장을 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돌아보면서 그 전문가 분들이 계시니까 네. 보시면서 이제 어디가 문제가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 그 첫날은 그런 이제 추측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네. 하는 게 지금 3, 4에 걸려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돌출되었고 그런 문제가 이제 중장기적인 문제도 있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에서 상당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창원시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창원시는 타 지자체보다 이 수돗물 안전에 대해서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 늑장 대응 논란이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대응은 빨랐는데 보도자료가 늦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희가 볼 때는 좀 변명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대응이라는 건 사실은 사태 수습이라는 거는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저희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거는 저희도 현장 가보면 느껴집니다. 네네. 문제는 열심히 하는 게 얼마만큼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3가지 정도로 해서 저희가 늦장 대응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이게 수돗물에서 그러니까 수돗물의 전 단계인 정수지에서 깔따구가 발생됐으면 네. 사실은 시민들에게 수돗물로 공급되는 이 수돗물에는 검출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창원시는 그 차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돗물을 그대로 흘러 보내면서 안에서 정수시설에 대한 수습 대책을 했던 거죠. 네. 이건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위 얘기하면 이건 수돗물은 소비자,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선 일이 발생하면 불안하지 않도록 바로 소통시키고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리고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소상하게 알리는 이러한 시민을 안심시키는 이러한 대책이 바로 또 적절한 수습 대책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이건 환경부의 매뉴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 그러니까 창원시는 사실은 이틀 낮을 그냥 보냈습니다. 네. 이틀 낮을 그냥 수돗물을 벌레가든 수돗물을 내보냈고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그야말로 36시간 즉 밤에 네. 야밤에 시민들에게 알린 거죠. 이거는 정말 모양새로 봐도 시민들이 보기에 딱 의심하기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벌레가 나온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끓여서 먹어라. 이거는
벌레가 수돗물에서 나왔다. 이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다른 이물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벌레를 그러지 못한 정수 과정이었다면 다른 오염물질, 다른 유해한 물질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창원시의 대책은 굉장히 안이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전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혀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16일에 창원시 제1부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15일 안에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홍남표 시장의 해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뭐 행정과 지역민과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조율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비판의 소리가 나오죠. 저도 이제 그 주변에서 또 시민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듣는데 저희가 특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부에서 그 매뉴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유충 사례에 대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그 매뉴얼 따라서 조치를 했고 또 이제 환경부, 그 다음에 이제 수산공사, 네. 이런 데 이제 수도지원센터랑 다 이제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발표했다 하지만 네. 그거는 그 이제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런 일이 발생한 즉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수돗물이 이러니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끓여서 당분간 드세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6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발표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네.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최초 발표가 36시간 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모두 좀 비판을 하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깔따구 유축이 작년에도 좀 발견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사태가 좀 반복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이 생깁니다. 보시기에는 창원시의 관리 소홀 탓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환경 문제, 유축이 좀 생기기 좋은 온난화 이런 부분이 좀 크다고 보시는지요? 행정에 있어서 사실은 자연 문제나 천재 이런 것들을 좀 뭐 갖다 대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자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을 우리가 유지시키는 거고 그 행정에 세금까지 내면서 네. 그리고 사람까지 공무원이라고 하는 관료까지 조직을 두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대응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저는 행정의 관리 소홀 문제를 찝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낙동강 원수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유충의 발생이 빈번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수돗물을 먹기 전에 원수를 치수해서 정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정수 과정에서 특히 우리 창원의 경우에는 낙동강의 원수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벌레는 걸러져야 됩니다. 네. 걸러져야 맞고 왜 그러냐면 고도 정수 처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량의 유해 물질까지도 그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유충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네. 이거는 뭔가 정수 처리 과정에서 문제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낙동강 수질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수돗물 공급 지역과 이물로 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게 원수 문제까지 이제 결론은 그렇게 가죠, 지금. 네. 그러고, 근데 낙동강 물이 지금 관리 체계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창원시에서 권한 밖의 일이죠. 쉽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 물이 우리 창원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이고 네. 낙동강 주변에 있는 이제 시민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그렇다고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그 행정에서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시의회의 역할이 저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뭐 연구도 같이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위에도 보면은 환경부나 또 우리 그 수산수도지원센터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는 특위 때도 참석하셔서 네. 지금 열심히 같이 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지금 아까 우리 그 대표께서 임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걸 저희가 이번 이 사건을 보더라도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문제가 갑자기 더워진 날씨나 기타 등등, 그래서 이 환경의 모든 게 우리 삶과 이렇게 연결고리가 같이 되어 있다는 거를 실제로 정말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조금 그 창원시에서 그 석동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탄 여과지나 지금 이제 침전지 거기 유입 부분에 네. 여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새로 이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설치물 교체하고 이런 거는 단기적인 문제로 할 수 있는 문제죠. 네. 하지만 지금 낙동강 물에 대한 거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해 나가야 될 문제는 정말 장기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갖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볼 때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면서 같이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관련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를 또 예상하시는지,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환경부는 아마도 정수시설에 국한해서 네. 이 문제를 원인을 찾고 그리고 대책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수시설에 대한 문제 앞서도 지적했지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낙동강에 대한 수질 개선 대책, 상수 원수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 원수에 따라서, 수질에 따라서 정수장 안에 들어와서는 약품 사용량, 그리고 오존 처리 시간, 그 다음에 활성탄 여과지의 유기물의 부착 정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틀려지거든요. 네. 결국은 정수시설은 원수의 수질에 따라서 시설의 정도가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원수의 수질 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이번 원인과 대책을 찾는 데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수 수질을 개선하지 못한 환경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설 개선에 대한 환경부의 예산 투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낙동강의 수질을 2급수로 유지하겠다라는 게 환경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저희가 치수장, 이게 본포 치수장 입구입니다. 본포 치수장 입구인데 이 여름이면 이런 모양입니다. 녹조가 이렇게 장골하고, 이 녹조는 이게 가라앉으면 강바닥을 오염시키고 깔따구 유충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지금 며칠 전에 저희가 요 가가지고 강바닥을 파보니까 깔따구 유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유충이 그냥 요만 있고 말겠습니까? 바로 치수구로 해서 석동 정수장으로 들어올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책임이 저는 뭐 정말 훨씬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까지, 수질 개선비까지 받아가면서 낙동강 수질을 2급수가 아니라 4급수로 만들어가지고 이 4급수를 지금 우리 석동 정수장에 투입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이 물을 먹게 만든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개선 대책과 아울러서 창원시의 정수시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겠지만 먹는 물에 있어서는 시의회에서 행정과 좀 이야기를 잘 나눠주길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물은 생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시민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일 텐데요. 앞으로 창원시의 대응 더 철저하게 지켜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습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